태국에서 손꼽히는 명문가 출신의 한 여성이 있습니다. 최근 한국 이슈로 한국이 뭐 대단한 국가냐 한국을 비하하고 다니기 시작했다는데요. 그런 그 여성이 자신이 욕하던 한국 때문에 개망신당하며 세계적 스캔들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국과 태국을 뒤흔들어 놓은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메이링이에요. 저는 늘 사람들이 꿈꾸기만 할 법한 삶을 살아왔어요. 저는 태국 방콕에서 가장 부유한 가문 중 하나의 딸이에요. 눈을 뜨는 순간부터 온통 사치로 둘러싸여 있죠. 매일 아침 부드러운 비단 이불의 감촉을 느끼면서 눈을 떠요. 제 침대는 엄청나게 커서 넓은 방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예요. 벽은 제가 직접 고른 부드러운 핑크색으로 칠해져 있고 천장에서부터 바닥까지 이어진 커다란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오면 침대 위에 있는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반짝거려요. 기지개를 켜고 하품을 한 후 침대 옆 테이블에 있는 휴대폰을 집어들어요. 당연히 최신 모델이죠. 소셜미디어 피드를 스크롤하면서 친구들이 독점 파티나 명품 매장에서 찍은 사진에 좋아요를 눌러요. 메이링 아가씨, 아침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부드러운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요. 리나예요. 제 하녀 중 한 명이에요. 저에겐 개인적으로 도와주는 하녀가 3명 있어요. 그들은 제가 옷을 입는 것부터 화장, 스케줄 관리까지 모든 것을 도와줘요. 가끔은 다른 사람들은 이런 도움 없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할 때도 있어요. 들어오세요. 침대에서 일어나 앉으며 대답해요. 리나가 쟁반을 들고 들어와요. 갓 구운 크루아상 냄새가 방을 한가득 채워요. 리나는 쟁반을 제 무릎 위에 놓고 그 위에는 제가 좋아하는 아침 식사가 가득 차 있어요. 딱 알맞게 익은 딸기 한 그릇, 신선하게 짠 오렌지 주스 한 잔, 그리고 따끈한 크루아상까지. 모든 것이 고급 도자기 그릇에 정성스럽게 담겨 있어요. 아침을 먹는 동안 리나는 오늘 입을 옷을 준비해요. 오늘은 지난주에 산 새 디자이너 드레스를 입을 거예요. 가격은 보통 사람들이 한 달 동안 버는 돈보다 훨씬 비쌌지만 저에게는 그냥 또 다른 쇼핑이었어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면 1시간 동안 준비를 해요. 제 욕실은 어떤 사람들의 아파트보다 더 커요. 욕조는 5명도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크고 샤워기는 여러 개의 분사구가 있어서 작은 스파 같아요. 화장대에는 값비싼 화장품이 가득하고 선반에는 명품 향수가 빼곡해요. 옷을 입고 화장을 완벽하게 끝낸 후 저는 계단을 내려가요. 저희 집은 거의 궁전 같아요. 대리석 바닥에 벽마다 값진 예술품들이 걸려 있어요. 실내 수영장과 홈시어터를 지나 차고로 가요. 오늘은 어떤 차를 원하세요, 아가씨? 차고에 들어가자 운전사가 물어요. 고급 자동차들이 줄지어 있어요. 페라리, 람보르기니, 롤스로이스. 각 차 한 대 값이 대부분의 집값보다 비싸요. 빨간 페라리로 할게요. 제가 오늘 입은 새 드레스와 잘 어울리거든요. 방콕 거리를 페라리를 타고 달리면서 창밖을 내다봐요. 사람들은 출근을 하고 학생들은 학교로 가고 길거리 상인들은 음식을 팔고 있어요. 그들의 삶은 너무 평범해 보였어요. 저런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제 친구들과 저는 우리가 얼마나 행운아인지 자주 이야기해요. 우리는 태국인으로 태어난 것에 감사해야 해요. 태국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라고 배우거든요. 다른 나라들, 특히 한국 같은 작은 나라들은 우리에게 하찮게 느껴져요. 한국은 도대체 뭘 한 게 있어? 제가 지난주에 친구 리사에게 했던 말이 생각나네요. 저희는 고급스러운 루프탑 파티에서 샴페인을 마시며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우리를 따라할 뿐이야. 태국이 없었다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야. 리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사람들이 왜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에 집착하는지 이해가 안 돼. 다 우리 문화를 싸구려로 흉내내는 거잖아. 저는 늘 세상을 그렇게 바라봤어요. 태국이 중심이고 다른 모든 나라는 그 밑에 있다는 생각. 특히 한국 같은 아시아 국가들은 태국의 그늘에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몰랐던 건 이 완벽해 보이던 저의 세계가 곧 크게 흔들릴 거라는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방콕의 거리를 페라리를 타고 달리면서 저는 여전히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특권층 메이링일 뿐이었어요. 저는 평범한 저녁 식사 한 번이 제 인생을 바꿀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방콕의 어느 쌀쌀한 가을 저녁에 일어났죠. 저는 방콕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인 더 골든 피닉스에 있었어요. 이곳은 오직 가장 부유하고 중요한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벽은 금박으로 덮여 있고 테이블은 희귀한 나무로 만들어졌으며 심지어 젓가락에도 옥 장식이 달려 있었어요. 저는 늘 함께하는 친구들, 저와 비슷한 부유하고 힘 있는 가정의 아이들과 함께 있었어요. 우리는 비싼 와인을 홀짝이며 고급스러운 음식을 천천히 먹으면서 웃고 떠들고 있었죠. 그때 리 웨이가 말했어요. 그 끔찍한 한국 드라마 봤어? 다들 그 얘기만 하더라. 저는 비웃었죠. 헐, 그딴 걸 누가 본다고? 한국이 뭐 제대로 한 게 있기나 해? 우리 모두는 우월감을 느끼며 웃었어요. 우리 세계에서 방콕이 중심이었고 한국처럼 작은 아시아 국가는 거의 신경 쓰지 않았으니까요. 김치도 자기네가 만들었다고 주장한다더라. 제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말도 안 돼. 김치는 원래 방콕 건데. 그 순간 옆 테이블에 있던 한 남자가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걸 눈치챘어요. 그 남자는 나이가 좀 있어 보였고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아마도 중요한 사업가인 것 같았죠. 놀랍게도 그 남자가 일어나 우리 테이블로 걸어오는 거예요. 저는 그가 우리가 너무 시끄럽다고 뭐라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남자는 공손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실례합니다만 대화 내용을 잠깐 들었는데요. 한국에 대해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요. 순간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이 남자가 무슨 자격으로 남의 대화에 끼어드는지 화가 났죠. 그래요? 저는 일부러 지루한 척하며 말했어요. 뭐가 오해라는 건데요? 남자는 미소를 잃지 않고 말했어요. 우선 김치는 확실히 한국에서 시작된 음식이에요. 유네스코에서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죠. 제가 반박하려는 순간 남자가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한국이 세계에 기여한 게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이제 저는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요? 제가 도전하듯 물었죠. 남자는 여전히 침착하게 말했어요. 삼성, LG 같은 세계 최고의 기술 회사들이 있고요. K-팝이나 한국 드라마는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어요. 한국 뷰티 제품들도 세계 최고로 인정받고 있고요. 저는 친구들을 힐끗 쳐다봤어요. 제 편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다들 눈을 피하며 불편해 보였어요. 남자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한국은 로봇공학, 친환경 에너지, 생명공학 분야에서도 큰 발전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원조 받는 나라에서 불과 한 세대 만에 주요 원조국으로 성장한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죠.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그 남자의 말을 반박하고 싶었지만 제가 아는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죠. 근데 당신은 누구세요? 저는 상황을 다시 잡아보려는 듯 물었어요. 남자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저는 한국 대사입니다. 실례를 범했다면 죄송합니다만 꼭 바로잡고 싶은 오해가 있어요. 그렇게 그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날 저녁은 그 이후로 어색하게 흘러갔어요. 친구들과 다시 평소처럼 떠들려고 했지만 뭔가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제 머릿속에 의심의 씨앗이 심어진 거였죠.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길을 다니며 한국 브랜드를 보고 한국 식당이 여기저기 생기는 걸 알아차렸고 사람들이 새로 나온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하는 것도 들었어요. 이게 원래 있었던 걸까? 아니면 한국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걸까? 저는 평생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걸 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조사였어요. 한국의 경제, 기술 혁신, 문화 수출에 대한 통계를 찾아봤죠. 알아갈수록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어느 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저는 중요한 결심을 내렸어요. 직접 한국에 가서 그 대사가 한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기로요. 서울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면서도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했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가 익숙했던 세상 밖으로 나가 제 자신이 믿어왔던 것에 도전하는 거였으니까요. 그리고 이건 단지 시작에 불과했어요. 제가 앞으로 겪게 될 여정은 제 세계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거니까요. 한국 외교관이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 말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맴돌더라고요. 결국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한국을 직접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충동적으로 서울로 가는 비행기표를 예약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비행기가 착륙할 때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감정이 들었어요. 과연 여기서 뭘 보게 될까? 내가 늘 생각해왔던 것처럼 낙후된 모습일까?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놀랐어요. 공항이 엄청 크고 현대적이었어요. 태국 공항보다도 더 깨끗하고 효율적이었어요. 직원들은 완벽한 영어를 구사했고 정말 친절했어요. 전혀 예상했던 모습이 아니었죠. 입국 심사도 금방 끝났어요.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도 없고 혼란스럽지도 않았어요. 모든 게 매끄럽고 조직적으로 잘 진행됐어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공항을 나서서 서울로 향하는 동안 제 눈은 휘둥그레졌어요.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하늘을 찌를 듯한 고층 빌딩들이 햇빛에 반짝였고 그 사이로 전통 한국 건축물이 엿보였어요. 곡선으로 이어진 지붕과 정교한 디자인을 자랑하는 아름다운 궁궐과 사찰들이요. 거리는 깨끗하고 잘 관리되어 있었어요. 특히 퇴근 시간에도 차들이 막힘없이 잘 흐르는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제 고향에서는 교통체증이 늘 골칫거리였는데 여긴 모든 게 질서정연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호텔로 가기 위해 지하철을 한번 타보기로 했어요. 사실 외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건 늘 걱정스러운 일이었지만 이번엔 그런 걱정이 기우였어요. 지하철 시스템이 너무 훌륭했어요. 역은 깨끗하고 안내 표지판도 한국어와 영어로 명확하게 표시돼 있었어요. 열차는 시간표대로 정확하게 도착했고 길을 찾는 것도 너무 쉬웠어요. 지하철에서 다른 승객들을 보니 다들 너무 멋졌어요. 여자들은 세련된 옷을 입고 화장도 완벽했어요. 남자들도 깔끔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고 대부분 최신형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어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 또 한 번 놀랐어요. 직원들이 따뜻한 미소와 깊은 인사로 저를 맞아주었고 유창한 영어로 대화를 나눴어요. 덕분에 완전히 편안해졌어요. 방은 현대적인 럭셔리와 전통적인 한국 요소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창문 밖으로 보이는 야경은 끝없이 펼쳐진 불빛의 바다였어요. 저녁엔 호텔 근처를 둘러보기로 했어요. 거리는 활기가 넘쳤어요. 네온사인들이 한국식 바비큐 식당부터 노래방까지 다양한 가게를 밝히고 있었어요.
어디선가 풍겨오는 맛있는 음식 냄새가 입맛을 돋우더군요. 길거리 음식 가판대에서 뭔가 맛있는 냄새가 나는 곳에 멈췄어요. 나이 지긋한 할머니가 운영하는 가판대였는데 제가 뭘 먹고 싶냐고 물으셨어요. 주변 사람들이 먹고 있던 빨간 파츠 들어간 튀긴 도넛 같은 걸 가리켰어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시면서 하나 주셨어요. 한 입 먹자마자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달콤하면서도 짭짤한 맛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데다 바삭한 식감이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그 자리에 서서 간식을 즐기며 사람들을 구경했어요. 다들 웃고 떠들며 저녁을 즐기고 있었어요. 예상치 못한 이 공동체적인 분위기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조금 압도된 기분이 들었어요. 오늘 하루 동안 제가 본 모든 것들이 제가 알고 있던 한국에 대한 고정관념을 완전히 무너뜨렸거든요. 서울은 현대적이고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따뜻하고 환영받는 느낌이었어요. 사람들은 세련되고 기술에 능숙했지만 동시에 친절하고 상냥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이런저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한국에 온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도 제 생각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앞으로 이 나라에서 또 어떤 걸 발견하게 될지 기대됐어요. 오랜만에 정말 새로운 것을 배울 생각에 설렜어요. 잠들기 전 마음을 다잡았어요. 남은 여행 동안 열린 마음으로 모든 걸 받아들이기로요.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사람들과 대화하며 이곳을 정말 이해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어쩌면 제가 한국에 대해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 생각이 들자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불편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내일이 기대됐어요. 과연 내일은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너무 궁금했어요. 호텔에서 우연히 한국인 중년 여자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려주신다고 하셨어요.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제가 향긋한 차를 홀짝이던 중 김 여사님께서 한국 역사를 이야기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녀의 눈빛은 한국의 끈기와 혁신 그리고 불굴의 정신을 얘기할 때마다 반짝였죠. 저는 전에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들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알겠지, 메이링? 김 여사님이 따뜻하면서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 한국 전쟁 때 우리나라는 폐허가 됐지. 하지만 우린 포기하지 않았어. 열심히 일해서 다시 일어섰고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단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에서 본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과 효율적인 지하철 시스템을 떠올렸어요. 전쟁의 잿더미에서 이렇게 현대적인 도시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게 참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김 여사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단순히 노력만이 아니야. 우리의 공동체 의식 때문이지. 서로를 돌보는 마음, 그게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야. 그 순간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탁자 위에 있던 찻잔들이 덜그럭거리고 벽에 걸린 사진 액자가 흔들렸어요. 지진이었어요.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목까지 공포가 차올랐죠. 그런데 김 여사님은 너무도 침착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차분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빨리 나를 따라와. 그분은 서둘러 일어나셨어요. 저도 망설이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따라 찻집을 나왔어요. 좁은 거리에는 겁에 질린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울부짖는 이들도 있었고 가족을 찾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발밑에선 땅이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었죠. 그렇지만 김 여사님은 목적을 가진 듯이 움직였어요. 그녀는 저를 강하게 이끌며 한국어로 이웃들에게 소리쳤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분의 목소리는 묘하게 안심이 됐어요. 그분이 쓰러진 한 노인을 도울 때 저는 경이로움을 느꼈어요. 그녀는 다정하게 그분을 일으켜 세우더니 두 아이가 울고 있던 젊은 엄마에게 다가가서 한마디를 했는데 그 말에 아이들이 금세 웃기 시작했어요. 두려움 속에서도 그렇게 웃을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우린 근처 공원으로 향했어요. 김 여사님은 건물이 무너질 수 있는 위험한 곳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람들을 그곳으로 안내하고 있었어요. 저도 어느새 그분의 차분한 태도를 따라 관광객 무리를 이끌고 있었어요. 그들은 저만큼이나 두렵고 길을 잃은 눈치였어요. 진동이 점차 멈췄을 때 공원에는 수백 명이 모여 있었어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혼란 속에서도 질서는 유지됐어요. 사람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고 물을 나눠주며 위로의 말을 건넸죠. 젊은 남자들이 나뭇가지를 치우고 있었고 한 여자는 아이들을 위해 놀이 공간을 만들며 그들을 달래고 있었어요. 한 할아버지는 사람들에게 심호흡을 가르쳐주며 마음을 안정시키도록 도왔어요. 김 여사님께서 제 팔을 살며시 만지며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이야. 우린 함께 어려움을 이겨나가. 저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낯선 이들끼리 이렇게 서로를 돕는 모습이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어요. 제 고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었거든요. 밤이 되자 공원은 즉석 야영지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담요와 음식을 나눠주었고 집이 가까운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물품을 가져왔어요. 저도 어느새 물과 간식을 나눠주며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된 기분이 들었어요. 낯선 이들이지만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었어요. 밤새 여진이 계속됐지만 한국 사람들의 차분한 표정을 보며 저도 안정을 찾았어요. 저는 문득 생각했어요. 베이징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어땠을까? 아마 저는 다른 사람들을 밀치고 제 목숨만 살리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내 안락함과 안전만을 생각했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낯선 사람들끼리 가족처럼 행동하는 걸 보며 제 안에 무언가가 변화하는 걸 느꼈어요.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우월감과 자만심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해가 서서히 서울 위로 떠오를 때 저는 전과 다른 눈으로 이 도시를 바라봤어요. 그동안 단순한 모방이라 여겼던 효율성은 사실 생존을 위한 필요성과 혁신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제가 비웃었던 예의는 진정한 따뜻함과 존경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던 제게 김 여사님이 다가와서 제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얹으며 물으셨어요. 어떻게 느끼니? 저는 눈물이 고인 채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에요. 김 여사님은 주름진 얼굴에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아무 말도 할 필요 없어. 오늘 본 걸 기억해. 이게 진짜 한국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 순간을 절대 잊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 밤은 저를 깊이 변화시켰어요. 세상이 갑자기 더 넓고 더 복잡하고 더 아름다워 보였어요. 다음날 아침 해가 서울 위로 떠오를 때 마치 처음으로 이 도시를 보는 기분이었어요. 모든 게 달라 보였죠. 분주한 거리, 높게 솟은 건물들, 출근길에 미소를 띠며 서두르는 사람들까지 모두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어요. 이제는 서울을 제대로 탐험하고 한국 문화를 더 배워보기로 결심했어요. 첫 번째로 찾은 곳은 전통 사찰이었어요. 알록달록한 그림과 정교한 나무 조각들에 감탄했어요. 마침 한 노승이 저를 보고 절 구경을 시켜주겠다고 하셨어요. 절의 역사와 불교 교리도 설명해 주셨는데 저 같은 낯선 사람에게도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서는 다른 사람을 친절하고 존중하며 대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고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디서 오셨든 누구시든 상관없습니다. 그의 말은 저를 떠나는 내내 제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다음으로 향한 곳은 번화한 쇼핑가였어요.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지만 아무도 밀거나 서두르지 않았어요. 모두가 목적이 있는 듯 움직였지만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한 젊은 남자가 무거운 짐을 든 할머니를 도와주는 걸 보았고 한 무리의 초등학생들이 가게에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께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도 봤어요. 점심은 길거리 음식을 먹어보기로 했어요. 음식점에서 풍기는 냄새가 정말 군침을 돌게 했거든요. 저는 뜨거운 만두를 가리켰고 주인은 웃으며 접시에 담아 건네주었어요. 제가 돈을 내려고 할 때 뒤에 서 있던 한 남자가 앞으로 다가왔어요. 제가 살게요. 그가 영어로 말했어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정말 놀랐어요. 중국에서는 낯선 사람들이 외국인에게 물건을 사주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저를 나라의 귀한 손님처럼 대하는 것이었죠. 우리는 같이 만두를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대기업에서 일한다고 했는데 한국의 기술력이 얼마나 발전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는 스마트폰을 보여주며 이 제품이 한국 회사에서 만들어져 전 세계적으로 사용된다고 설명했어요. 우리는 작은 나라지만 열심히 일하고 큰 꿈을 꿔요 라고 그가 말했어요. 오후에는 현대미술관에 갔어요. 전시된 작품들은 전통적인 한국 요소와 최첨단 기술이 절묘하게 결합된 것들이었어요. 하나는 옛날 종이 등을 사용해 멋진 빛의 쇼를 만들어냈고 또 다른 작품은 고대 도자기 디자인과 디지털 애니메이션을 결합했어요. 한국이 어떻게 그들의 풍부한 역사와 혁신을 조화롭게 유지하는지 완벽히 보여주는 사례였죠. 박물관을 걷다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설명하는 가이드의 말을 엿들었는데 그녀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를 자유자재로 바꾸면서 모두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 언어 능력과 문화에 맞춰 설명을 조정하는 모습에 정말 감탄했어요. 저녁에는 고급 한국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종업원들은 전통적인 한복을 입고 있었지만 식당 내부는 세련되고 현대적이었어요. 음식은 예술 작품처럼 정성스럽게 준비되었지만 그 맛은 따뜻하고 익숙했어요. 음식을 먹으면서 깨달았어요. 한국 문화가 저도 모르게 중국 요리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었는지 말이에요. 저녁 식사 후 한강을 따라 산책을 했어요. 가족들은 강변에서 소풍을 즐기고 연인들은 손을 잡고 걷고 친구들은 음악을 틀고 춤을 추는 모습이 정말 여유롭고 즐거워 보였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 저녁을 함께 즐기고 있었어요. 그때 대학생 무리가 저를 보고 손을 흔들었어요. 그들은 K-팝 댄스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저보고 같이 춤추지 않겠냐고 했어요. 처음엔 망설였어요. 중국에서는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춤을 추는 일이 흔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열정이 너무 전염성이 강해서 저도 모르게 웃으며 그들과 함께 춤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춤을 추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학생들이 얼마나 큰 꿈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됐어요. 한 명은 외교관이 되고 싶어 했고 다른 한 명은 과학자가 되고 싶어 했으며 또 다른 친구는 자신의 회사를 세우고 싶어 했어요. 그들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들의 낙관적인 태도와 열정이 베이징에서 만났던 한국 외교관을 떠올리게 했어요. 그때 제가 그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생각하니 부끄러웠어요. 이 젊은이들은 아무도 얹혀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길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고 있었어요. 창의적이고 끈기 있게 말이죠.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는 강가에 앉아 서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학생들은 중국에 대해 궁금해하며 편견 없이 진심으로 질문을 했어요.
그들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저는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모르고 있었는지 놀랐어요. 한 여학생이 자신의 할머니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할머니는 한국 전쟁을 겪으셨어요. 모든 걸 잃으셨지만 희망을 잃지 않으셨어요. 열심히 일하며 삶을 다시 일구셨고 자식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주셨죠. 그게 바로 한국의 정신이에요.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이에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김 선생님이 지진 때 사람들을 도왔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이 회복력과 공동체 의식이 한국 문화에 깊이 뿌리내려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면서 제 머릿속은 그날 경험한 것들로 가득했어요. 제가 경험한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뒤처진 중요하지 않은 나라와는 전혀 달랐어요. 이 나라는 활기차고 혁신적이며 따뜻함이 가득했어요. 한국을 우습게 보며 중국이 모든 면에서 더 우월하다고 믿었던 저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이제 보니 두 나라 모두 저마다의 강점과 약점이 있었어요. 한국의 성공이 중국의 성취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었죠. 두 나라가 모두 번영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처음으로 제 오만함이 부끄러웠어요. 한 나라와 그 국민들을 아무것도 모르면서 단정지었어요. 내가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잘못 알고 있을까? 다친 마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을까? 잠에 들면서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앞으로는 세상을 열린 마음과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겠다고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판단하지 않기로요. 그리고 작은 나라가 가진 큰 꿈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않겠다고요. 비행기가 서울을 떠날 때 저 자신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느꼈어요. 일주일 전에 한국에 도착했던 메이링은 이제 없었고 대신에 겸손해지고 호기심이 많아지며 배울 준비가 된 새로운 제가 있었죠.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제가 경험했던 모든 것을 떠올렸어요. 지진이 났을 때 낯선 사람들에게 받은 친절,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맛있는 음식들, 그리고 도시 곳곳에서 느껴지는 완벽한 옛것과 새로운 것의 조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생각난 건 만났던 사람들이었어요. 먼저 김 여사님이 떠올랐어요. 주름 가득한 미소로 차를 따르며 한국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시던 모습이요. 또 만났던 젊은 기술자들의 빛나는 눈빛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제가 본 최신 기술들을 자랑스럽게 보여줬거든요. 길거리 노점상에서 따뜻한 미소와 함께 어묵국을 건네주던 상인들도 생각났어요. 그들의 소박한 친절이 제 마음에 큰 울림을 줬죠. 비행기가 중국 영공에 들어서자 속이 답답해졌어요. 이렇게 많은 것을 배운 뒤에 과연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친구들과 함께 앉아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던 제 모습이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나더라고요. 집에 도착하니 부모님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엄마는 제 엉망인 머리와 캐주얼한 옷차림을 보고 실망스러운 눈빛으로 물으셨어요. 여행은 어땠니? 에? 전 깊은 숨을 내쉬며 천천히 대답했어요.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아빠는 미간을 찡그리며 물으셨어요. 배웠다고? 한국에서 도대체 뭘 배울 게 있다는 거냐? 잠시 동안 옛날에 제가 아빠 말에 동의할 뻔했어요. 아빠의 말에 동조하고 다시 예전처럼 우월감 속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김 여사님의 용기가 떠올랐어요. 지진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그분의 모습이요. 그래서 저는 몸을 꼿꼿이 세웠어요. 우리가 이웃 나라들로부터 배워야 할 것들이 정말 많아요, 아빠. 한국은 우리가 들었던 것과는 달라요. 정말 혁신적이고 친절하며 굉장히 회복력이 강한 나라예요. 부모님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셨어요. 그들이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지만 괜찮았어요. 저는 많은 일을 해야 했고 그 첫걸음은 그들로부터 시작해야 했으니까요.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제 인생 속에서 이방인이 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친구들은 왜 더 이상 쇼핑을 하러 가거나 남들을 험담하는데 관심이 없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들려주려 해도 그들은 눈을 굴리며 다른 주제로 넘어가 버리기 일쑤였죠. 천천히 저는 그들로부터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대신 새로운 경험과 사람들을 찾아 나섰죠. 한국어 수업을 등록하고 한국 대사관에서 열리는 문화행사에 참석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다문화 박람회에서 자원봉사를 하다가 익숙한 사람을 마주쳤어요. 바로 처음에 제 시각을 도전했던 그 한국 외교관이었죠. 그분은 저를 보고 놀란 듯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메이링? 거의 못 알아볼 뻔했네요. 저는 약간 부끄럽고 감사한 마음으로 웃으며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사과드려야 할 것 같아요. 당신이 맞았어요. 제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어요. 외교관은 부드러운 미소로 말했어요. 사과할 필요 없어요. 생각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게 여행과 문화교류의 진정한 힘이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는 것 말이에요. 우리는 대화를 나누며 제가 한국에서 겪은 일들과 그 경험들이 저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돌아온 이후에 겪었던 어려움과 제 삶에서 소외감을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도요. 그분은 저를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변화는 언제나 쉽지 않죠. 특히 그것이 우리가 배워온 모든 것을 도전할 때는 더욱 그래요. 하지만 메이링, 당신에게는 특별한 기회가 있어요. 무슨 뜻이죠? 제가 물었어요. 당신은 이제 양쪽을 모두 이해하게 됐어요. 그동안 가졌던 편견과 오해를 알게 됐고 진실도 알게 됐잖아요. 당신은 우리 문화들 사이에서 다리가 되어줄 수 있어요. 그의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문화 간의 다리라니. 네,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한국과 다른 문화들에 대해 더 깊이 배우기 위해 전념했어요. 제 경험을 공유하고 고정관념에 도전하는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대학에서는 문화교류 행사를 주최해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모았어요. 물론 쉬운 일만은 아니었어요. 가끔은 저도 모르게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 판단을 내리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또 왜 내가 변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판을 받기도 했고요. 그럴 때마다 김 여사님의 따뜻한 다가방, 서울의 분주한 거리에서 느꼈던 흥분, 그리고 지진 속에서 느꼈던 공동체 의식을 떠올리며 용기를 얻었어요. 그 기억들이 저를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했고 계속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힘을 줬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제 주변에서도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예전 친구들이 진심으로 한국에 대해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부모님도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한국 음식을 시도해보기도 했고 서울 여행을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어느 저녁 아빠의 사업 영어를 도와드리던 중 아빠가 저를 깜짝 놀라게 하는 질문을 하셨어요. 메이링, 내가 한국어를 배우기엔 너무 늦은 것 같니? 눈물이 핑 돌며 아빠를 꼭 안았어요. 아빠, 배우면 늦은 나이라는 건 없어요. 절대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저는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생각했어요. 편견에 가득 찬 철없는 소녀에서 사람들을 하나로 잇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됐죠. 이 여정이 쉽지는 않았고 아직도 갈 길이 멀었지만 이제 저는 배울 것이 더 많다는 미래가 너무나 기대됐어요. 입가에 미소를 띠고 잠에 들었어요. 마음과 문화 사이에 다리가 놓여지는 꿈을 꾸며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나아갔죠.